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안 좋은 날씨에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는 어머님들의 정성이 우리 아이들의 끝에 닿기를 제가 일단 기도를 먼저 하면서 일단 합격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43기를 위해서 수학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닮았나요? 보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이고요. 아이들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수학에서부터 정말 논리성과 통찰을 배워나가기를 바라면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외고 합격하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통 고민하는 게 수학인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수학을 잘하는 친구라고 하면 이게 내 강점이니까 나는 절대로 수학을 놓치면 안 돼 하는 생각을 품고 시작을 할 거고, 만약에 내가 좀 수학이 약한 친구면 그래도 외고 아이들이 기본 이상은 한다는데 내가 가서 이렇게 눌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아이도 엄마도 당연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수학 차이 이런 것까지 사실 제가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스킵을 좀 할 건데요. 어쨌든 평가 목적도 좀 달라지고요. 문제 유형도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양도 많아지는데 평가도 아이들이 너 공부 열심히 했니? 잘했니?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 얘 이길 수 있어? 라는 갈라짐, 그러니까 아이들을 분별하기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대일외고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학교라 걱정이 많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내신 준비하면서 특히나 5등급제에서 상위 내신 받는 거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수행평가라던가 갖가지 활동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또 뭐도 해야 돼요. 강화된다는 수능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능까지도 어떻게 대비해서 나가야 할지 3년의 커리큘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1, 2, 3학년의 커리큘럼이 좀 다른데,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타 과목과 달리 2학년 2학기를 마치지 않으면 수능에 나오는 기본적인 교과목을 좀 학습일, 진도 자체가 느린 상태고요. 물론 어릴 때 선행을 하지만 이게 내신이라는 특정 범위가 고정이 되어 있는 이런 몰입학습을 지나온 상태와 이걸 지나오지 않은 상태는 당연히 아이들의 실력이 달라요.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나야, 지금 현재도 저하고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처음 선행을 3번, 4번 하고도 이제 위에 학년이니까 수원, 지금으로는 대수 교육과정을 따라올 때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화 문제는 손도 못 댔고요. 근데 어쨌든 내신을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이걸 대할 때 더 이상 이 공식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관망하는 태도로, 약간 드론을 타고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태도로 그렇게 좀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신을 지나고 나서 수능 학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목표는 1학년 때는 내신 자체의 성적을 좀 내고 학교에서 내 위치를 잡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1학년 때는 내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공부법을 쓰고 어떤 오답을 정리를 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성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한 그런 시행착오가 좀 없는 상태잖아요. 그걸 중학교 때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 많은 중학교들의 내신이 좀 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학습을 충분히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1학년 때 가능한 저희가 시행착오가 없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지만 보통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과목에서 시행착오를 좀 겪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내고 그 학교 내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걸 좀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개념을, 어머님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이제 학원에서 보통 수학학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형을 덜해서 그래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 유형이라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개념이 여기에 유형, 이게 문제에 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아내는 그 연결고리 과정과 스텝을 찾아내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그 스텝을 찾아내는 단계를 연습을 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이게 학원이나 학교나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짧은 시간에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걸 빨리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들이 이제 유형서라고 하는 책들이에요. 저는 사실 당연히 중요 유형은 분석을 하고 이걸 숙지를 시키지만 그거에 얹어서
조금 더 이 개념이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그 유기성과 필연성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실력 자체를 본질적으로 좀 올리면서 점수까지 가져가는 그런 시간을 1학년 때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면 2학년 역시 같은 학습이 진행되지만 2학년 때부터 진행되는 과목들은 본격적으로 수능 직접 출제 범위가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범위는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범위부터가 직접 출제 범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수능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백그라운드 체력을 키우는 학습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능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능 문제를 다루는 것이 3학년이란 이야기지 수능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사고방식은 1학년 때부터 차츰차츰 누적을 해나갈 거예요. 그럼 이제 대일외고에 우리가 봐야 되는 1차 관문, 내신은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좀 문제인데요. 일단 시험은 50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요. 뭐 올해 어떻게 해서 선생님들이 바꾸실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50분, 그리고 객관식은 16문항에서 18문항, 그리고 서답형이 3문제에서 5문제,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서답형이 부분 점수가 있는 서술형의 구조가 아니라 부분 점수 없는 단답형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틀리면 그냥 날아가요. 자, 그 다음에 부교재 반영률이 지난 5개년간 굉장히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만 내가 달달달 외워가면 되겠네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반영 방법이 인근의 많은 학교들 중에 부교재 딱 보면은 똑같잖아, 이게 착착착착 비교가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대외고는 신기하게 애들은 잘 못 찾고요. 선생님들은 잘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 눈에는 얘랑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애들 눈에는 이게 뭐가 비슷해요? 왜냐면 개념을 차용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2개 문제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영은 했는데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대일외고 졸업생들 붙잡고 물어보면 야, 너 너는 어떻게 잘 봤니? 후배들한테 얘기해 줄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시간이요, 선생님.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시간만 지키면 돼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개정교육과정에서 들어오면서 일단 기본 문제 자체가 조금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기말고사는 또 전범위로 진행된다라는 게 최근에 작년 내신에서 바뀌어진 변화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여기에 없는 한 가지 수학시험의 특징이 또 있어요. 어머님들 주변에는 같이 대일외고나 아니면 명덕외고, 한영외고, 대원외고 이렇게 보내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일반고나 자사고를 보내신 어머님들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근데 일반고, 자사고는 사실 학습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느 학교를 가도 사실 제가 이렇게 너무 슬픈데 저는 이렇게 외고반만큼 수학이 천대받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선생님 저 중국어 과외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 가라. 예를 들면 다른 이제 혹시 아시는 제가 이제 명덕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 정반대 지역에서 근데 좀 유명한 학교인데 명덕고 친구들이 선생님 저 영어 수업 야 너 지금 수학이 더 어려워 앉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외고 애들이 저 러시아어 과외가 가령 단위수가 다르고요. 어려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굉장히 천대받아요. 그리고 학기 중이 되면 외고는 무시무시한 수행평가의 늪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국제고, 외고, 일반고, 자사고의 생활기록부를 다 분석을 했어요. 와우, 외고하고 국제고는 생활기록부가 화려합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붙여줄만 해요. 그럴만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수행평가를 꽁으로 써주지 않거든요. 그 생기부를 꽁으로 써주지 않아요. 거기 있는 활동 다 해요, 우리 애들이. 공부 언제 하냐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또 이제 열심히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또 저희 애들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방학 때 굉장히 많은 양을 소화를 해야 하고 학기 중에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엑기스를 뽑아서 공부해야 돼요. 수학을 그렇게 양치기로 자사고처럼 일반고처럼 막 수학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고가 위치가 수학이 너무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전략이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번 난이도를 분석을 좀 해보면 조금 높고요. 이제 시중교재 있죠. 어머님들 문제집 이름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 엄마들은 똑똑해가지고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마플 시너지, 센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서인데요. 요거 풀어서 데이레고 기준으로 물론 그거 푼다고 아이가 이것만 아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문제를 숙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한 개는 50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이해는 되는데 요거 풀어가지고 응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학교 부교재를 조금 숙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심화서, 제가 말하는 내신 고쟁이 이상 등급의 책을 좀 공부를 하면 한 80점 이상 나올 것 같긴 한데 관건은 역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은 그래도 2개 이내로는 이제 전체에서 한 2개 틀리면 한 90점 정도 나오겠죠? 개당 4.5에서 5점 정도 되니까 거기로 들어와야 매번의 시험마다 달라지겠지만 1등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등급제 기준으로는 2등급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 관리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명확히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고사를 이렇게 표로 그냥 문제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누적 점수는 여기서부터 쭉 다 맞았을 때 이제 얻어지는 점수고요. 난이도를 보게 되면 이 문제 출처, 똑같은 문제를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출처를 찾아보면 거의 다 부교재라고 적혀 있어요. 거의 다 부교재라고 적혀 있고 기본서, 즉 마플 시너지 또는 센, 자, RPM 취급 안 해요. 마플 시너지 이상 교재에서 쭉 해서 보면 여기까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적 점수가 48점입니다. 그럼 이 뒷문제들은 심화서를 넘겨야 내가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부교재를 좀 많이 어렵게 공부를 해야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게다가 개념 자체가 복합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뭐까지 있냐면 실수 유발까지 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구멍을 퐁당 파면서 빠져라 이렇게 빠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와 있던 문제인데 저기 왼쪽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게 좀 간단해 보이는 제가 부교재 문제예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저걸 구하래요. 뭐냐면 요 Z라는 걸 주죠. 네, Z를 주고 요 식을 구하여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요. Z를 주고 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저 아이는 숫자가 넣어져서 나오죠. 얘는 그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연습하면서 저 문제를 내가 외워 푼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한 1분? 안 걸려서 호로록 풀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갑자기 멍해지죠. 우리 애들 머릿속에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제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당황을 하면 머리가 안 돌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복합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저기 2차 방정식이 나오고 다항식이 만족시킨다. 문제 구조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G가 다항식이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요 G, 라 조건에 있는 식이 저기 있는 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G가 없어. 그걸 이만큼에 걸쳐서 만들어야 돼요. 하는 형태로 복합 개념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저기 나와 있는 저걸 그냥 2번 하면 돼요. 저 아이가 실수일 때 하면 저희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되게 큰 복소수야. 얘가 실수일 조건은 뭘까? 이렇게 제가 평소에 연습을 시키는데 그걸 하나 푸는데 굉장히 빠르지 않으면 2개 푸는데 더 오래 걸리겠죠. 이걸 되게 어렵게 노가다로 풀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시간 안에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식으로 계속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구조고요. 특히나 여기 이제 애들 있으면 제가 이거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줄 텐데 아이들이 없어서 살짝 재미가 없네요. 자, 요거 보통 문제를 보면 저희가 아시죠? 뭐 x가 x제곱이 4면 뿔마 2가 답이다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보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더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플러스예요. 를 마이너스가 나올 조건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면 애들은 다 플러스를 선택하고 틀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눈물 찍찍 흘리면서 쌤 제가 그 조건을 못 본 게 아니고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걸 훈련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조건이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실수 유발이니 넌 이걸 볼 거야 라고 훈련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머님들 운전하고 오셨나요? 저희가 그냥 쓱 갈 때 저기 앞에 과속방지턱 보여도
그냥 넘어가죠. 근데 우리 내비게이션이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하고 알려주면 조심하잖아요. 처럼 얘를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 나오는 실수들은 충분히 학원에서도 다 대비를 시켜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부교재 연계율이 높은데 이거 N번 풀면, 즉 부교재만 막 미친 듯이 외우면 우리 애가 시험 잘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교재를 미친 듯이 외운 애들은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면 얘는 이 문제를 연습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 형태로 충분히 당황시키고 충분히 훈련시키고 이렇게 들여보낼 거고요. 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얼마나 어렵게 하는 변형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과 유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단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1에 대한 선행을 또 많이 하고 넘어오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애는 또 학기 중에 고2, 고3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코앞에 닥친 내신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의 수준이 공통수학 1이 끝났다고 해서 공통수학 2를 공통수학 1을 1레벨부터 5레벨을 달성했다고 해요. 공통수학 2는 다시 1레벨에서 5레벨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3레벨에서 5레벨로 올라가서 6레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수를 갈 때는 다시 4레벨에서 출발해서 그 위로 올라가요. 수학은 개념을 새로 배우는 거지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사고력이 리셋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 있죠, 어머님 주변에. 쟤는 선행도 한 번 안 했다는데 고등학교 가서 학교 수업만 잘 듣고 성적 나왔다던데 하는 애가 분명히 있어요. 걔네가 선행을 안 한 거지 수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굉장히 어려운 심화를 했다고요. 수학적 경험과 실력을 쌓는 시간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고1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대비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수능을 중요하지 않게 보신다면 점점점 최저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릴 건데 어머님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건 제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준비를 하면서도 저희가 문제를 외우는 방식으로 학습시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를 반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일단 개념은요. 저는 적어진 개념을 주지 않아요. 제가 개념 판서를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다 필기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끔 하고요. 매번의 문제에서 어떤 개념이 사용됐는지를 다시 적어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야, 너 선생님 방금 설명하는 건데 야, 왜 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한 3번째 예제쯤 풀 때 아 저거 이거 쓴 거예요? 이렇게 하는 좀 눈치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진행을 해야 사실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개념에서 문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발문이라고 하죠. 문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유기성에 대한 파악이 면밀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간 관리와 발상 연습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멘탈리티 관리도 저희는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 안에 풀지 못한다는 건 결국 내 점수가 아니었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저 이거 2시간 동안 풀면 다 맞을 수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까지 연습을 시킬 겁니다. 저희는 오답 추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걸 베이스로 다음번 교재나 주간지가 나가고요. 이 친구가 특별히 이 유형이 안 돼 하는 건 끝까지 특히나 대외고에서 매년 5개년 내내 냈던 문제들이 있어요. 내내까지는 아닌가요? 5번 중 한 4번 정도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무조건 알고 난이도에 관계없이 어떻게든 알고 들어가게끔 끝까지 추적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저희는 지금 실전 개념 완성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기 중에는 직전 기출에 나온 개념 중에서 특히나 어렵게 출제됐던 개념 그리고 부교재에서 이 부교재가 좀 독특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플러스 기본 전체에 대한 실전 적용을 좀 진행을 하고요. 내신 몰입 대비에 들어가면 개별 교재가 또 나가요. 그러니까 전체가 함께하는 교재도 있고요. 각자의 약점에 맞춘 넌 이 부분을 못하니까 이걸 더 해볼까 하는 형태의 주간지가 끊임없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직전 보강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수업 운영 방식인데 일단은 수업 영상 같은 경우는 매시간 업로드가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본인들이 몰랐던 부분,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은 체크해서 한 번 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별로 너는 오늘 이 부분은 좀 어려웠던 것 같으니까 이걸 먼저 하고 저걸 먼저 하자. 매번의 로드맵. 과제를 단지 해오지 않았다고 해서 혼나는 게 아니고요. 너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니 이번 시간 이 수업은 좀 따라잡기가 어려워. 그러면 정리해서 우리 다시 한번 로드맵을 짜서 따라가 볼까?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할당을 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테스트랑 오답 노트가 진행이 되고요. 어머님들한테 제가 그래도 많이 피드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처음 수업 진행하고 아이의 상태가 어느 정도 판단되면 바로바로 상담 전화 들어가고요. 데일리 테스트나 학원에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을 좀 해보려고요. 해봐도 될까요? 자, 제가 일단 되게 잘하는 게 동기부여예요. 이상한 애들이 제 얼굴만 보면 공부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기 학습 시간이 제로였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공부하기 싫어요. 중학교 때 되게 영재였는데 고1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하고 나서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만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공부가 하고 싶어졌대요. 하는 시간을 만드는 상담과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물론 어머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죠. 그래서 어머님하고 막 무슨 007 작전처럼 오늘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뛰었어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원래 잘하는 친구지만 계속해서 2등급이 나오는 애매한 친구가 좀 있었는데 바로 1등급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잠재력이 원래 있었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가면 좀 시험을 못 보는, 그래서 시험에서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기술을 채워줄게 하는 형태로 한 번 시험 만에 저 친구는 바로 5등급에서 1등급 됐어요. 저에게 기적 같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를 만나고 바로 4등급에서 3등급, 9등급제 기준입니다. 4등급에서 3, 3에서 2, 2에서 1을 시험을 4번 봤는데 4, 3, 2, 1 이렇게 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진짜 제가 이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어머님들한테도 이 말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미리 이렇게 안 했어? 진작 좀 하지? 라는 말이 너무 나와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애가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왜 그때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실수가 많아서, 이 친구가 실수가 많았던 거는 뭐 그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멘탈리티. 시험만 들어가면 바들바들 떨어요. 이런 거 잡아서 새벽 보강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잡았더니 바로 등급이 나아지는. 그러면서 저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모 외고에서 이번에 졸업하고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합격해서 이번에 연대 가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3년 내내 전교권을 달성을 했습니다. 총 5개 학기 중에 3개 학기를 전교 1등을 했고요. 지금은 학교를 잘 다니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항상 희망차게 시작을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최선과 정성이지만 결국은 결과로 마무리될 겁니다 라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